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딱 한 달쯤 남았습니다. 예비경선 컷오프는 모레 결정납니다. 오늘 화요일, 모레 목요일 날 결정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재명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전략은 그런 면에서 성공했죠. 유명세를 치르든 악명을 떨치든 어쨌든 그의 이름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근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물어뜯기입니다. 이재명이 새로 만들어낸 전략은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흔히 써먹는 수법입니다. 최고 1인자를 물어뜯으면 항상 자신의 이마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재명은 벌써부터 자신이 마치 야당 대표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간접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국은 반 이재명 진영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윤석열 공격에만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반 이재명 연대는 두 가지 관역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의 이른바 셀프 공천 논란입니다. 먼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의 운명 공동체 만들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6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마지막 코스에 도달해 있는데 이재명이 경찰 소환을 받는 그날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의 스크럼 짜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의 보궐선거 셀프 공천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입니다. 이것은 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반명연대가 꺼내든 중요한 무기입니다. 셀프 공천 해명 요구는 자연스럽게 반명연대의 선제적 단일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번 일은 지방선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그날 있었던 일을 폭로하면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박지원 위원장에게 자신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직접 요구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 반명연대 쪽에서 이재명을 향한 집중 포화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해명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런 화법은요, 이재명의 셀프 공천을 기정사실로 굳혀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7그룹인 박용진 의원은 좀 더 깊숙하게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공천 문제조차도 압력을 가해서 셀프 공천으로 갈 수 있었다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적인 공천 및 공천에 대한 부당 개입, 그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쥐락펴락하면서 반대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공천 학살을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박용진은 어떻게든 공천 학살, 사심 공천, 셀프 공천 이야기가 사라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구출그룹 후보들은 오늘 오후에 JTBC 방송사 토론회 직후에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해요.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반명연대가 선제적 단일화를 하느냐 아니면 각제 도생을 하느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 지점, 그러니까 컷오프는 각자 도생으로 가고 다음 달 전당대회 직전에 단일화를 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가능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러한 반명연대의 움직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당권 지지율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주 말에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당권 지지율에서 이재명이 42.7%, 2위 박용진이 14.0%입니다. 뭐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 그것도 5% 미만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명인데 지지율로만 보면 1강, 1중, 6약 이런 구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1위 이재명은 2위 박용진을 3배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재명은 어차피 내가 상대할 사람은 반명연대 당신들이 아니라 내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뭐 슈퍼 리치 그리고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면서 빨간 청개구리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빨간 청개구리란 말은 뭐든 반대로만 한다는 뜻에서 청개구리, 그리고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한데 묶은 표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시적 공매도 즉각 시행, 한시적 공매도 금지 즉각 시행, 그리고 증권시장 안정 펀드 투입, 뭐 이런 포퓰리스트 제안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대신 반명연대의 공격에 대해서는 직접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영호남 8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앙위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0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의 운명은 꽃놀이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안 돼도 상관없고 되면 더 좋다 이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현재 이재명의 6대 비리 의혹, 즉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비밀 아지트, 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요, 감사원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최근 인사에서 대전고 출신의 현완교 제2 사무차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지역 비리의 저승사자로 불린 인물입니다. 감사원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지역 토착비리 기동 점검 감사로 지자체 공무원의 고질적인 지역 비리를 대규모로 적출해 감사원의 토착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고조시켰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고질적 지역 비리,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에 가장 뜨끔할 사람이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뿐입니까? 감사원은 이미 지난 주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즉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민간에게 수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은 앞서 있지만 사법 리스크 그리고 셀프 공천 의혹에 몰려있는 이재명 의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될까요? 싫든 좋든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